그리고 내란 세력들이 곳곳에 압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뿌리 뽑으려면 결국은 지금의 수사기관이 하기에는 이미 타이밍도 놓쳤고 신뢰도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커져 있는 상황에서는 네.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이제 빨리 특검을 꾸려가지고는 정광석화처럼 사실 너무 늦긴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기세이기 때문에 네. 초기에 빠르게 진행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죄 관련된 부분들도 네. 수사해야 된다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수사해야 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창수 지검장, 안동환 검사, 조상원 4차장. 아까 뭐 책임진다 제가 보기에 이건 아닌 것 같고 박균태 의원님 말씀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징계 피하고 예.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네. 도주론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법조기자 출신 전직이라고 명시를 부탁드립니다. 전직은 아니다. 전직 네. 법조기자 예. 누가 보더라도 지금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의를 표명하고 그렇게 이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왜냐하면은 이창수 검사장과 그 쉽게 얘기해서 아까 4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명품백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가지고 네. 사건 처분을 담당했던 그 중요 인사들 네. 중에 한 명인 거거든요. 네. 결국 특히나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쉽게 얘기해 다시 말하면 다시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장검사 한 명에 평검사 두 명을 붙여놓은 상황인데 만약에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진 이 사건 조사에서 기소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네. 기본적으로 중앙지검에서는 그 처분이 잘못됐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네. 검사집계법을 준용해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사건을 지휘했던 중앙지검장이나 4차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되게 되고 징계 사유가 드러나서 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대로 퇴직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차적으로 혹시나 기소를 대비해서 먼저 사의를 표명하고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분 과정에서 그 이창수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청사로 불러서 김건희를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항명의 여지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검찰 조직이라는 데서 네. 여러 검사의 징계를 다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총장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것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열린 결말들이 있는 상황에서 나간다고 표시했다는 것은 자기 안위적이고 보신적인 처분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아까 자료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현직 검사로부터 예. 직접 들은 검찰 내부의 블라인드 게시판 예, 예. 네, 올라와 있는 검찰 내부의 속내입니다. 단독으로 저희가 공개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썼기 때문에. 단독이죠. 네, 예. 아무도 안 써서 단독을 네.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은 거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사는 구렁텅이로 만들고 속 편하게 도망가네. 이제 그런데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내년쯤 변호사 개업하고 검사장 출신 변호사 이제 이런 글들 그나물의 그 국밥 야 기가 막힌다 창수영님은 얼굴이 많이 노출되어서 따로 홍보도 필요 없고 변호사로 수임하기 좋으시겠네 별 기대도 안 했음 세작은 쓸 수 없다 오타로 나왔음 뭐 이런 게 있고요. 뭐 저런 놈들이 다 있냐. 어차피 정권 바뀌면 한직 갈 거 뻔한데 남아있을 이유 1도 없는 것이지. 빙고 이렇게 올렸고요. 그리고 직라인들은 자리 잡아두고 서둘러 탈출하고 어중간하게 충성맹세한 이거는 욕설이라서 제가 옮기긴 그렇지만 뭐 이런 분들이 남아있네. 어느 개혁안처럼 자치와 파면 가능하게 빨리 서둘러야겠어. 이제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도주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저것도 사실 블라인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찰에서의 검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 있는 그러니까 검찰 조직 안에 있는 다양한 직종에 있는 분들이 쓰시는 네, 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관이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인데 실제로 저기는 굉장히 검사를 향한 솔직하고 신랄한 혹은 굉장히 좀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네. 이쯤 되면 이 프로세스에서 검사들이 실명을 걸고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우리가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네. 아직도 검사는 이제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이창수의 마지막도 굉장히 검사스럽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굉장히 이해관계를 앞에 내세우지 않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정관예우를 바라면서 이런 식으로 도망간다라는 인식을 지금 보시는 저 블라인드에도 충분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검찰 조직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네.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생각은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직원들이 반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창수 검사장이 어쨌든 간에 책임지고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해서 기소한 사건들이 꽤나 몇 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 사건을 책임지고 지휘했던 리더가 떠나게 되면 쉽게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해야 되는 검사들의 그 쉽게 얘기하면 상황이라는 것이 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작 당시에 책임지고 기소하겠다고 책임자가 나가버린 상태가 된다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라고 계속 재판 가가지고 그러니까. 주장을 해야 됩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서 오는 타격감이 네. 부하 직원들이 굉장히 클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의심을 받는 부분 아까 박균택 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김건희 씨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사건 수사가 한창입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소환도에서 불러 조사해야 되고 구속영장을 한다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사전적으로 강제 수사가 필요한 지점들도 많을 텐데 하필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쉽게 얘기해 중앙지검장 지휘 처분을 내려야 할 사람이 공백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런 처분을 누가 부장검사나 평검사들이 쉬이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김건희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양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점에서 그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이라든가 검찰 구성원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저 또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안동환 검사도 이번에 네. 그 사의를 같이 사의를 표명을 표명했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유성 간접 조작 그쵸. 사건에 있어서 예. 공소권 남용이라고 한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던 인사입니다. 예. 그래서 최초로 검사 탄핵에 올랐고 또 결국 5대 4로 그러니까 파면에 이를까지는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헌재에서 기각이 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의 판결뿐만 아니라 이 대법원의 공소기각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흑역사로 남아 있는 검찰의 기록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와서 겨우 사의 표명하면서 도망가는 모양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꼭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그 정치 검찰, 그 정치 검사들 특수부에 있어서 정치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저는 대대적인 청소가 좀 필요한데 그에 앞두고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그 윤석열의 난파선에서 먼저 뛰어내려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릴레이로 사의 표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단히 비겁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적 선택을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근데 생각이 이분들 좀 8월 들고. 14일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네. 이건 한 8월 17일, 18일의 선택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의 파면에 앞서서 어떤 결정을 그러니까. 했던 또 예. 모르겠는데요. 심지어는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마치 구색 맞추기식으로 기소한다던가 예. 라는 아주 정치적인 행태를 계속 보여오다가 예.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정말 할 거 다 하고 나는 이제 떠난다라는 식의 예. 행동을 하는 것이 검찰 조직에도 얼마나 큰 이제 피해를 줬으며 그리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결국 징계받지 않고 나갈 경우에는 정관예우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빤히 보이는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